논문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천공이 개통된 게 크기가 3mm 이하면은 막힌다고 알려졌어요. 안녕하세요. 구강의과 전문의 시장호입니다. 오늘은 상악동 천공과 상악동 누공의 차이와 그리고 치료 시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악동 천공은 엄밀히 얘기하면 누공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오로엔트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논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로는, 그러니까 상악동하고 그 구강이 개통됐다는 거예요. 상악동이라는 데는 이런 상악동이란 공기주머니죠. 여기는 비강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입안이에요. 상악동이라는 데가 입안하고 개통, 커뮤니케이션스, 그러니까 개통이 됐다는 거를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용어, 그걸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용어는 상악동 천공. 상악동 천공이랑 그 오리엔탈 커뮤니케이션스랑은 거의 동일어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개통이 됐다. 이제 개통이 됐다는 게 이제 그 상악동, 흔히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상악동 천공이고, 상악동 천공이랑 왜 천공이 되냐? 원래는 상악동이라는 데는 공기주머니로 이렇게 딱 돼 있는 하나의 방이에요, 방. 방은 원래는 그 입구가 이 코랑만 그 입구가 있어요. 코랑만 개통이 돼 있는데, 여기 통해서 이제 뭐 코감기 심하게 앓으면 이제 뭐 어떤 염증이 이쪽으로 가서 상악동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제 축농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성 상악동염, 축농증이 오기도 하고, 그게 오래가면 만성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원래는 정상적인 상악동은 여기로만 개통이 돼야 돼요. 문제는 이제 이게 입안하고 왜 개통이 되냐. 보통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상악동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상악동 바닥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뿌리 끝에 살짝 거의 뭐 어떤 경우는 1mm, 뭐 2mm 이 정도 뼈가 있거나, 아니면은 뿌리 자체가 아예 상악동에 그냥 뚫고 있는 경우, 뭐 논문상으로 한 2% 정도의 어금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쑥 뽑고 나면은 치아가 막고 있었던 게 치아가 없어지니까 구멍이 뻥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흔들어서 빼는 경우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제 뼈랑 단단하게 박혀있는 치아들은 뽑으면서,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뽑으면서 이게 뼈랑 같이 물고 나오거나, 아니면 막 잘 안 나오니까 뼈도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팍 뚫려버린 거죠. 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뭔가가 입안하고 상악동하고 이렇게 뼈가 있든 잇몸살이 있던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개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그럼 누공은 뭐냐? 상피가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상악동 안에 이제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염증이 꽉 차면서 여기가 이제 계속 구멍이, 이제 영구적인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누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공. 그래서 누공은 영구적인 거예요. 거의 반영구적인 거지.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전에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악동 천공, 상악동하고 구강하고 개통됐을 때, 그 개통됐을 때 치료 시기를 보통 얘기하는 게 보통 하루 이틀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지켜보자고 하는데, 저도 여기서는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이게 지켜봐서 막힐 그 개통인지 천공인지, 아니면은 지켜봐도 안 막힐 천공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데, 논문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천공이 개통된 게 크기가 3mm 이하면은 막힌다고 알려졌어요. 물론 5mm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5mm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과한 거고 너무 커요. 3mm가 맞는 것 같아요. 3mm. 3mm보다 크면은 이거는 누공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막아줘야 된다. 그리고 누공으로 진행되기 전에도 이틀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이 세균들이 상악동 안으로 다 들어가면서 축농증이 와요. 축농증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천공이 딱 발생이 된 거를 환자분이 인지를 했다,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인지를 했다, 뭐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내다, 근데 그게 환자분이 코로 물이 들어가는 느낌이 한 번 정도, 그냥 공기를 새는 느낌 한 번 정도 났다, 정말 한두 번 정도 났다, 그러면은 저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게 그냥 정말 뭐 양치할 때마다 코로 물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냥
공기가 이게 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져요. 일단 왜냐면 여기가 구멍이 뚫리는 순간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목소리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공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그 정도 됐으면 이건 굉장히 큰 천국인 거죠. 그럴 때는 하루에도 빨리 막아줘라. 예. 그러지 않으면 이제 치료 시기가 늦춰지고, 그러면 거의 이제 뭔가 뭐 상악동이 오면 기본적으로 겪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상악동이 오면 치료 결과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이라도 올라가고, 항생제도 더 오래 드셔야 되시고, 보통 충농증이 있을 때 항생제 원래 매뉴얼대로 하면 2주예요. 2주 동안 드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수술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자라는 말을 지긋지긋하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뭐 해서 수술했는데 실패했는데 지켜보자, 성공됐는데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 고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물론 천공이 됐을 때, 개통이 됐을 때 뭐 비수술적인 방법도 있고 수술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거는 정말 초기에 천공이 작았을 때, 요때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그거를 막 장기간 한두 달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별로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공 때문에 좀 고생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고, 저희 치과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보다 좀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초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천공과 개통과 누공의 차이점, 그리고 천공 됐을 때 치료 시기, 굉장히 중요하다. 골든타임이 있다. 그리고 누공이 됐을 때는 이제 이미 누공까지 됐으면 사실 이게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치료 시기를 다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누공은 뭐 그때는 이미 뭐 염증 들어갈 거 다 들어갔고, 그때는 오히려 잇몸살이 충분히 이제 저는 좀 잘 아물었을 때 하는 걸 더 권장을 드리니까요. 항상 궁금한 거는 영상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